오늘은 우리 또 화요일 또 이야기를 풀어나가려면은 화요일 날은 우리 또 차영수 소장님께서 준비해 오신 자료를 보고 또 썰을 풀어나갑니다. 네. 또 화두를 잡아야 돼요. 차 소장님 한번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일단 그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미국에 이제 고용 지표가 나왔고, 이제 그날 뉴욕 증시가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을 해버렸죠. 그 상황을 좀 우리가 그 좀 기존의 내용과 기존의 내용과 좀 다른 면이 있어서 한번 좀 복귀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그날 이제 이 그 뉴욕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 날 아침에 나온 뉴스예요. 토요일 날 아침에 나온 뉴스를 보면 고용이 증가를 했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까지 고용이 증가했다. 이거는 기존의 상식으로 보면 악재죠. 고용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2022년 상식으로 보면 악재입니다. 왜냐하면 연준은 그동안 인플레이션과 물가와 고용만 얘기했어요. 2022년에. 특히 2022년 상반기에는 고용을 얘기하다가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물가를 봤죠. CPI, 네. CPI 봤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고용과 같이 봤죠. 네. 그랬던 상황에서 갑자기 제목 자체가 임금 상승률 둔화로 상승 마감했다라는 거예요. 네. 확 반전해버린 거죠. 임금 상승률이 시간당 임금이 전월 대비해서 0.3% 올랐다. 상승폭이 둔화돼서 올랐다. 원래 이제 고용이 증가하면 뉴욕 증시가 빠졌어야죠. 네. 왜 연준의 스트레스가 강화될 걸로 보는데. 그래서 이 연결고리를 찾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 내용을 들어가 보면 고용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서비스 이렇게 조금 낮은 계층의 서비스 업종에 고용이 좀 늘었기 때문에 임금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고용의 질을 놓고 보면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네. 어쨌든 숫자만 놓고 보면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이 차이점을 좀 이식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나온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연준은 새로운 북극성을 찾는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이 내용은 12월 말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12월 말에 위에 있는 기사는 12월 말에 나온 겁니다. 네. 파월 의장이 이런 말을 했죠. 2% 물가 상승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임금 상승률이 너무 높다. 높은 임금이 물가를 자극하고 고물가가 다시 임금을 올리는 악순환을 차단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얘기 이후에 블룸버그에서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싸움할 새로운 북극성을 갖게 됐다라고 보도를 했다라는 거죠. 이 얘기가 이제 그러니까 원래 북극성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옛날에 나침반도 없었던 시절에 네. 항해를 할 때 우리의 어떤 목표 바로미터의 기준점 역할을 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비유적인 설명인 거죠. 네. 그동안 연준은 그 금리 인상하는 그 북극성으로서 인플레이션 위에 나와 있는 이 인플레이션 물가와 고용만 봤었죠. 이 두 가지를 보고 이게 세게 나오면 금리를 올리고 이게 낮게 나오면 금리를 낮추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제는 여기서 바뀌어서 임금 상승률로 보겠다라는 거죠. 이제는 서비스 중에서 임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향후 미국 통화 정책의 핵심은 임금이 될 것으로 평가를 했다라는 거죠. 거기에 나온 근저를 보게 된다라면 애틀란타 연방준비 그 은행에서 나온 걸 보면 미국의 임금이 25년에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거죠. 상황을 보면 현재 한 직장에서 머무는 근로자 같은 게 5%가 올랐지만 이직하는 경우에 7%가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직이라는 게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몸값을 낮춰가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이제 경기 불황 때 나타나는 거고 몸값을 높여간다라는 것은 경기가 그만큼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 임금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고용 상태에서 소비가 늘어나는 거하고 임금이 올라가는 거에 소비가 늘어나는 것도 결이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실직 상태에 있다가 고용이 돼버리면 필수 소비재를 좀 쓰죠. 뭐 쌀을 산다라든지 옷을 산다라든지 내가 기존에 이제 못했던 것들을 쓰는데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300만 원 월급 받다가 임금이 320만 원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외식을 한 번 더 한다라든지 그렇죠. 영화를 한 번 더 본다라든지 여행을 간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비스 물가가 이제 그 자극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런 식이기 때문에 연준은 지금 이렇게 올해 2023년의 화두는 임금 상승률에 볼 것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앞서 우리가 봤었던 이 연결고리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2022년 상식으로 보면 고용이 증가하면 당연히 떨어져야 되지만 지금은 임금 상승률이 떨어졌다는 것 때문에 뉴욕 증시가 환호했다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굉장히 좀 놀라운 거예요. 이 얘기를 네. 이준호 선생님하고 금요일 아침에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 네. 이준호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생각지도 못한 질문인데 만약에 오늘 밤에 네. 이렇게 임금이 떨어지면 글로벌 IB들이 매수 버튼을 누르도록 프로그램 짰냐라고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정확한 워딩이죠. 저는 속으로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얼떨결에 네라고 대답을 했고 대답을 네라고 하셨나요? 네라고 대답했고 네. 그게 이제 이루어진 거죠. 결국 글로벌 IB들도 고용이 증가한 거에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임금 상승률 둔화되면 매수 버튼을 누르도록 프로그램을 짜는 거죠.
그게 이제 드러났었던 상황. 거기다가 또 전월치까지도 확 또 하향 조정을 갖다 했는데 엄청 또 낮춰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들이 이제 이해가 되시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자꾸 연준이라든지 블룸버그에서 말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작년 말까지만 해도 고원금리라는 단어를 만들어내더니 이제 또 새로운 북극성이라는 비율을 자꾸 만들어내니까 그런 거에 익숙해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저 새로운 북극성에 관로 열고 뉴 노스타라고 해놨는데 저 기사에 저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은 혹시 기사 제가 그대로 그냥 기사 캡처입니다. 캡처. 기사가 예. 북극성 폴라리스 아니요? 북극성은 표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있어요. 예,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단어가 하나가 아니죠. 아 그렇구나. 그게 금성, 눈에 들어오셨어요? 금성, 수금지와 목토, 금성. 프라이데이. 어? 금요일 얘기하신 거 아니었어요? 금성 골드스타. LG네요. 네. Sorry. 자, 그다음에 이제 요 얘기는 여기서 일단락하고요. 힘드시죠? 여기서 다영 씨? 일단락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2024년에 변화된 연준 위원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만든 이 표입니다. 네. 재밌을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네 분이 바뀝니다. 네. 연준 위원이 바뀌었고요. 블러드 총재가 이제 빠지고요. 드디어. 빠지고 댈러스, 미니애폴리스, 시카고, 필라델피아 이제 위원들이 들어옵니다. 이거는 그 각 주를 정해놨기 때문에 네. 연준의 홈페이지 들어가면 2025년까지 다 정해놨어요. 정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고 성향이 좀 바뀐다라는 거죠. 미니애폴리스 이제 그 총재 같은 경우 좀 매파적으로 보이고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이제 뭐 비둘기나 중립적으로 보기 때문에 중립으로 보는 거고 네. 시카고 찰스 에반스 총재가 1분기에 이제 3월달에 퇴임을 합니다. 3월달에 퇴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카고가 이제 그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현재는 오스틴 골비스 이제 시카고대 교수가 이제 올라올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제 네. 총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분도 역시 지금 기사를 보면 뭐 신문에 그렇게 알려진 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오바마 대통령 때 그 자문위원을 했던 분인데 어쨌든 좀 중립적인 분이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매파적인 부분에서 중립적인 부분으로 좀 변했다 분위기가. 물론 이게 이제 연준의 스탠스를 크게 바꾸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우리가 똑같은 숫자를 놓고 보더라도 네. 성향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거잖아요. 좀 마음이 어디에 기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시장에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매파적인 분들이 있었던 것보다는 네.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준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연준 얘기 여기까지. 예. 하실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아니 연준 얘기는 여기까지고 네. 지금까지 연준 얘기에 대해서 톰 형의 발표에 대해서 우리 제리 제리. 형의 어떤 보충 내지는 반론 내지는 지적. 지적이. 그죠? 팩트인데요, 뭐. 팩트 얘기 그냥 뭐 기사 얘기 쭉 하셨으니까 뭐 별 드릴 얘기도 없습니다.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시죠. 그러면 금요일 날 시장 반응에 대해서 평가하신다면 감히 금요일 날- 뭐 시장을 갖다 우리가 평가한다는 것도 우습지만 네. 어쨌거나 금요일 날 미국 장과 고용 지표에 대해서. 그렇지. 네. 어떤 나왔던 반응에 대해서. 그렇지. 시장 네. 반응에 대해서. 네. 그 뒤에 주말하고 월화 네. 뭐 유튜브만 처음 쫙 나옵니다. 뭐 제가 거기다 덧붙여야 되겠습니까라고 하겠지만 네. 그래서 그래도 지금 유튜브 보시라고 지금 퉁치고 날로 먹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나름대로 그건 말씀을 아니고요. 해보셔 예. 그래. 근데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이제 지금 굿즈는 꺾였고 이제 서비스 남은 것 중에서 이제 민감한 것들 하나씩 보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 저는 그 내용들 쭉 보면서 조만간 미국의 이민 정책이 확 바뀌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 정책이 바뀌어요? 네, 이민을 많이 받아들이는 쪽으로.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고용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같은데 그렇다고 여기서 지금 미국의 생산성을 가지고 그 산업 자동화, 로봇 이런 걸 가지고 끌어내기에는 비용이 좀 사회적 비용이 더 든다고 생각할 거고. 그걸 빠르게 가장 되지 않을 테니까요. 가장 손쉽게 뭔가를 대처할 수 있는 쪽이 어딜까 하게 되면 그동안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닫혀 있던 그리고 또 돌아갔다가 못 오고 있는 이민자들의 많죠. 예 네. 이런 상황들을 뭔가 빠르게 한번 바뀌는 정책이 나오지 않나. 근데 이게 보통 이민 정책은 민주당 쪽에서 아유 뭐 또 정치색 이런 거 아니고요. 네. 사실을 이야기하자면. 예. 이쪽에서 좀 약간 지금까지 좀 껄끄러워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네. 공화당도
물론 이게 또 정확한 이게 좀 친화적인 쪽은 아니었지만 네. 근데 이럴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변화가 나오게 되면은 미국 가실래요? 아 근데 제 네. 친구도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네. 진짜 일할 사람이 없다고 그 얘기를 계속 하기는 사실 하더라고요. 어우 사업이요? 어떤 쪽에? 뭐 그냥 의류 뭐 이런 거 만드는 쪽에 있는 친구인데 저 잘 보여요 이제. 아. 의류 잘 고를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곧 미국으로 떠나시는 걸로? 뭐 시켜주시면 뭐든지 아니죠. 예, 대남 인포맥스에서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전반적인 정책들이 이제 각국이 다 그럴 것 같아요. 예, 그게 나왔을 때 그러면 그만큼 인력에 대한 여러 가지 보충 과정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또 직접적인 요인들이 될 수 있겠죠. 떨어뜨리는 요인들이 될 수 네.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쪽도 봤고요. 네. 이건 뭐 그냥 아, 오케이. 그 정도입니다. 네. 별 도움도 안 된다. 네. 참 별 내용 없는 것 같고 올해도 얘기하셨다. 아니 근데 이거 다음 우리 차 소장님 자료 보기 전에 이 질문은 나도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파이어님이 꼭 물어봐달라 그러시네. 네. 톰 제리 현금 비중 몇 프로인지 한번 질문해 주세요. 갑자기요. 근데 그 저도 궁금한데요. 갑자기 들으니까. 저는 한 종목 3분의 1 들고 있고요. 그건 좀 장기로 좀 들어갔고 나머지 3분의 1은 현금입니다. 3분의 2가 예, 현금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최근에 한번 수익 잘 내고 털어낸 종목이 그 L 관광 개발 아닌가? 예? L 관광. 예. 그거는 짭짤하셨겠다. 네. 네. 뭐 여기까지 듣는 걸로. 현금 비중이 어떻게 되시는지. 현금 비중 마이너스겠지. 와이프론까지 감안하면. 저 그렇게 마이너스 인생 아닙니다. 저도 살고 산 사람 예. 네. 근데 저한테 현금 비중은 의미가 없는데요. 현금 왜요? 비중 의미가 네. 없다. 왜? 내일 가서 또 훅 들어갔다가 다 나오게 되면 오늘 종가상으로 얼마냐? 아 네. 현재. 예, 네. 종가상으로 얼마냐? 종가상으로. 네. 오늘 2,370을 저항으로 봤습니다. 2370. 네. 네. 그래서 또 다시 2,330선까지는 들어올 거로 생각하고 음. 그러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조금 더 늘려놨겠죠. 살짝 또 이제 좀 비워놓고 이제 현금 들고 있다. 네. 근데 오늘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뭐를? 기관들 이 행태에 계속 또 속아 나가는 이런 상황들. 속하나. 네. 답답합니다 진짜. 이게 오늘은 하도 안 되니까 이제는 어디에 또 수도꼭지를 틀었냐면은 코스닥에다 대고 또 쫙 수도꼭지를 틀더라고요. 코스닥에다가. 네.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못 따라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을 못 따라가다 보니까 일단 정리할 거 정리하기 위해서 코스닥 쪽을 쫙 밀어버리고 거기서 이제 코스피 쪽에 좀 담을 만한. 될 만한 거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네. 완전히 반대로 역전됐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네. 경우는. 그러면 또 기회는 이들이 또 후쿠지다 가면서 막 철철철철 흘러가는 이 중소형주 쪽에서 여기서 또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맨날 또 반복되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또 한때 그랬잖아요. 한 지난 저희 바닥 찍을 때 지난 10월 달 때 예. 그때 보게 되면은 일단 뭐 반도체부터 경기 민감 쪽에 또 쫙 부었다가 춤추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네. 그런 현상들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 쏠림 때문에 만들어지는 이런 단기 취약점들 이게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아무리 돈이 없어서 시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도 뭐 시황쟁이 원오브 시황쟁이입니다만 네. 아침에 그랬거든. 어제 이제 뉴욕장이 무슨 뭐 다우가 결국 자빠지고 빠지고 마이너스로 끝나버리고 네. 그나마 나스닥은 상승폭은 많이 줄였지만 그래도 플러스를 유지하면서 가니까 그래도 그동안 뭐 이렇게 했던 뭐 경기 민감주나 이런 것보다 기술주 쪽으로 네. 성장주 쪽으로 다시 매기가 붙어서 우리도 개장전 뭐 시황 내지는 전망하는데 보니까 우리도 오늘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코스닥이. 조금 더 유망해 보인다. 개뿔. 내기가 아니라 미꾸라지예요. 개인 투자자분들 다영 씨도 약하다. 저런 거는 그냥 그냥 넘겨드려야 돼요. 씹어버려야 돼요. 저런 그런 썩은 거예요? 개그는. 아. 그래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네. 그러니까 매매 물론 이제 김인세 변호사랑 성향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은 봐야 돼요. 시장은 봐야 되고 매일매일 저도 시장을 보는데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는 좀 잔인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게 정말 치열한 전쟁터잖아요. 전쟁터인 상황에서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이제 옛날에 서부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 서부 영화요? 그러니까 그 들소들이 다니는 건 봐야죠. 들소들이 이렇게 다니느냐 저렇게 다니냐 봐야죠. 이쪽으로 가서 옥초지에 가느냐 가는 건데 나는 이제 여기서 총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물소들이 가는 걸 보다가 약한 놈이 보이면 내가 쏴서 그 놈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제 방식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다니는 걸 보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쪽으로 간다고 해서 이쪽에서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이쪽에 가서 먹으려고 그러면 항상 쫓아다니는 거죠. 내가 중심을 잡고 물떼들이 소들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저기 가서 먹겠네. 그래 먹으러 둬. 먹는데 보니까 좀 비실비실한 놈이 있어. 다음에 또 가는데 얘 또 비실비실해. 그 비실비실하다는 것은 밸류 대비 주가가 낮은 거죠. 그런 걸 보고 내가 그래서 싸서 먹고 나오든지 없으면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죠. 이번에는 애들이 좀 다 건강하네. 주가가 좀 높네. 밸류가 높네. 그럼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방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요즘 시장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노려가지고 딱 물소를 딱 잡아서 샀어요. 짰습니다. 그걸 먹으면 물소가 아니고 지금 얘기는 들소 버팔로. 언제 바뀌었대요? 언제 들로 갔대요? 예. 딱 먹었는데 이게 아픈 놈이었어요. 그걸 먹었더니 배탈이 난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약간 이걸 뭐라 그러죠? 이게 종목들이 약간 뭐 함정 파듯이 움직이는 종목들 되게 많아요. 요즘 또 보니까 이런 것도 그래서 맘 놓고 들어갔다가 이게 또 한번 왕차 나왔을 때 네. 대응 능력도 중요합니다. 이런. 그래서 참 들소나 물소나 맛있는. 지금 들써물써.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네요 우리 소장님. 우리 차티스트님께서. 네. 죄송합니다. 네. 자 마지막에 또 지금 외국계 증권사 시각은 또 네, 들어볼까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사는데 좀 시각을 조금 더 뒤로 돌려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12월 5일 날 나온 기사인데 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외국계 IB에서 우리나라를 봤을 때 2024년 코스피 전망을 이렇게 높게 잡았었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주가가 좀 빠질 때고 외국인들의 시각이 이렇다라고 그냥 좀 어떻게 보면 넘겼었던 부분들인데 이제 와서 돌이켜 보면 외국인들의 시각은 그때부터 한국을 노리고 있었다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모건스탠리에서 2,750, 2,800, 2,750. 제가 그때 이게 JP 이제 모건 얼추 이제 그 전망치의 상단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올해 네네. 올해 이제 상단이니까. 네네. 그때 JP 모건 제가 이제 12월 초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이제 보험 뭐 그래봤자 몇 프로 안 오르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게 이제 2,700이냐 800이냐 이게 중요하기보다는 네. 외국인들의 시각 자체가 한국을 좀 좋게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한국을 좋게 보고 있었고 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한국과 대만 주식에 베팅해야 되고 모건스탠리 한국 최고 주식을 안겨주고 나머지 다 좋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들이 굳이 이제 12월 달에 지난번에 제가 그 설명드린 것처럼 기관들의 플레이를 좀 예상을 했을 것이고 연말에 이제 그 수급 나오는 것들 예상을 했을 것이고 그런 것들 이후에 지금 이제 1월 달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어떤 하나의 또 근거이지 않을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들어오느냐에 대해서 설명하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근데 한 가지 측면으로 보면 외국인들은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게 아니겠는가라는 시각도 일부 있다라는 것이고 네. 12월이라 하면 우리가 12월 1일 날 네. 2,501로 딱 2,500 턱걸이 딱 하고 나서부터 줄줄줄줄 흘러가지고 그렇죠. 결국 2,200대 초반까지 왔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 친구들은 순매수였잖아요. 꾸준히.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계속 부분. 그 빠진 아닙니다. 장에서 아닙니다. 아니요? 예. 12월 초부터 예. 지금 1월 1월 10일까지 10일까지. 네. 외국인들 얼마 사셨는지 아십니까? 그 기사 나고 딱 12월 초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 정확히 얘기하면 요 기사에 1월 들어서 1조 8천억을 샀거든요. 네. 1월 들어서 1조 8천억을 샀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지금 얘기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다라는 거죠. 그때부터 샀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12월부터 같이 샀다가 동참하다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제 반복인데 준비해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네. 준비를 해왔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1월 달에 사는 것에 하나의 근거가 되지 될수 않을까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종목들도 보면 그때 당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삼성전자, LG화학, 뭐 하나솔루션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이죠. 올라갔던 종목들을 그때 당시에 이제 이걸 12월 26일 날 나온 기사인데 12월 26일 날 이제 이런 종목들을 언급을 했었어요, 얘네들이. 네. 그러고 나서 지금 1월 들어서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사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 이런 시각들의 기사들도 우리가 간과했었던 게 아니겠는가 그 부분 좀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네요. 진짜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누적으로 1조 7천억 순매도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네, 근거를 리포트는 저렇게 내놓고 저거는 이제 팔고 있었고. 네.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제가 1월 근거로 든게 그거잖아요. 2일부터는 뭐 1조 8천억 샀어요. 그러니까. 기관의 플레이라든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음에 이제 대주주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쵸. 보고 있었다라고 제가 연말에 말씀드린 나오는 것들이 거니까. 예, 그랬던 거죠. 한 달 동안 팔았던 것 갖다가 한 며칠 사이에 다 샀구나. 네. 그 규모를. 네. 그렇죠. 중요한 게 글로벌 주식형 자금 펀드 자금 동향 보게 되면 그럼 이렇게 되면 한국에 자금 유입돼야 됩니다. 음?
근데 12월 달 내내 유출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지난주부터 유입으로 살짝 바뀝니다. 네. 0.2억 달러. 2천만 불? 네. 2천만 불. 2억 25억 한 200 몇십억?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그러면 지금 요 사이에 쫙 들어온 거는 네. 일단 공매도 청산이에요. 신규로 아직 안 들어옵니다. 공매도 청산이다. 진짜로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저 얘기처럼 와 한국 진짜 좋아 생각하게 되면 중국에 자금 들어와야 돼요. 막 2조 달러 이런 식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보여줘야 아 그래야 좀 저희도 맘 저- 놓고. 저 홍콩 HG 증시처럼 이렇게 빠바박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거 언제 사나라고 하는데 사는 거는 신규로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언제 집행하나 이렇게 딱 보면서 이제 매의 눈으로 기다리고 맥이 있는 아니고요 매의 눈으로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기야 인포맥스 라이브만 하도 네. 제리 형 얘기 다르고 톰 형 얘기 다른데 그쵸. 모건 스탠리만 하더라도 또 최근 들어 그 작년에 그 갑자기 격찍게 된 마이크 윌슨이 이제 조심해라. 지금부터 안 한 된다. 20% 정도부터 빠질 수 있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 모건 스탠리 그것도 모건 스탠리인데 마이크 윌슨도 우리 잘 간다. 한국 최고의 수익을 안겨줄 것 이것도 모건 스탠리네. 그렇죠. 미국은 빠져도 한국은 오를 수 있다라는 뭐가 있나? 이게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 지금 보통 저희가 지금까지는 네. 글로벌 물론 이제 미국이 끌고 나가면서 금리 정책 같은 경우가 펼쳐지게 되면 다 거길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일단 그에 반하는 쪽이 하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일본이고 중국입니다. 이제는 다르잖아요 아직. 네. 근데 일본은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긴장하는 모드고 중국은 지금 돈 풀려고 그래요. 그렇죠. 역행입니다. 예, 역행이죠. 이게 첫 번째가 다른 거고요. 두 번째는 경기 상황도 다 달라요.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은 지금 그동안 이렇게 좋다가 이제 꺾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은 그동안 봉쇄하느라고 난리였었어요. 거기서 이제 반전 시도가 이제 막 나오느냐 마느냐 아닙니다. 유럽도 이번에 큰 천운이 나왔죠. 이렇게 따뜻하다 보니까. 날씨가 이렇게 좋을 네, 줄은. 푸틴이 날씨에 역공당했어요. 그러고 있는 상황 쪽에서 안 그랬었으면 내가 승기를 잡을 수 있었을 텐데라고 하는데 하늘이 왜 날 안 도왔을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러시아는 전쟁사 자체가 추워야 이기는 나라.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그 지금 나폴레옹 스키장에- 때부터 다 이렇게 넘어온 네,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럽은 그동안 그렇게 극심하게 에너지 가격 때문에 공장 가동률 안 돌아올려다가 이게 지금 약간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 때는 나아졌죠. 서프라이즈 비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전 세계가 다 뭐가 좀 어긋난 것처럼 뭐가 나오는데 네. 공통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해야 한국 시장이 제일 강하거든요. 음. 근데 요게 오케이. 미국 보는 것과 좀 다르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어제만 하더라도 이 4인 4색이었습니다. 어제 대신증권 이경민 팀장님 나오셨고 네. 각도기 형님, 박종현 박사님 얘기하는 게 다 다 달라요. 4인 4세? 4인 저는 그냥 그랬었습니다. 사륜구동이었구나. 사륜구동이었구나. 제가 대가리 아유. 예. 근데 오케이 네. 알겠어요. 대충 그런데 우리 차 소장님 마지막 슬라이드 한 번 더 보입시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 한 번 더 보면은 그래 우리 차 소장님 가져오신 자료에 네. 제가 봐서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외국인들의 이것이 12월 초에 이런 리포트를 내놓고 자기들은 12월 중에 팔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걸 색안경을 끼고 볼 게 아니고 이 친구들이 지금 어쨌거나 얘들이 사면 오르고 우리가 네. 지수도 종목도 이 친구들이 사면 오르고 외국인들이 사면 오르고 얘들이 팔면 빠지니까 네. 얘들이 뭘 닫는지를 한번 좀 볼 종목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네. 증권사 한 증권사 특정 증권사라서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리포트를 보게 된다면 수수료 수입이 4분기 때 실적 가이던스를 보니까 23%가 줄어들었어요. 증권사가 네, 증권사 이제 4분기에 전분기 대비해서 수수료 수입이 23%가 줄었어요. 근데 시장 거래 대금은 7% 줄었거든요. 시장 거래 대금이 7%가 줄었는데 증권사의 국내 증권사의 수수료가 23%가 줄었다라는 것은 개인 투자자 비중보다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시장을 쥐락펴락했다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네. 그쪽한테는 수수료율이 더 낮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증권사하고 그 거래하는 게 외국계 증권사는 거래 안 하는 증권사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개인 비중이 높은 증권사인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수치, 그러니까 그렇게 수치만 나왔어요. 근데 제가 미뤄 짐작하는데 네. 그 3분기 때 빠진 거 보면 시장 대비 시장 빠진 거보다 수수료 수입이 좀 덜 빠졌었어요. 그 증권사가. 네. 그러니까 그래서 개인들의 비중이 좀 높았었다라고 봤었는데 4분기 실적을 보니까 시장 줄어든 것보다 개인 비중이 더 빠져버린 거죠. 그러면 그 나머지는 누가 했다라는 거죠? 외국인과 기관이 했다라고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사면 올라가고 네. 그들이 팔면 떨어지고 예. 개인들은 지금 뭐 꿈쩍 못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지금 그게 이제 숫자로 드러났다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쭉 일견 해보니까 네. 우리 저 제리 형이 선호해서 거래할 만한 종목들은 잘 안 보이네. 즉 대형 우량주의 그니까요. 아주 좋은 주식들에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기업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눈에 정리가 되네. 아 그걸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네. 니는 그냥 하루 중에 올라가는 그런 날파리 같은 종목들만 매매하는구나. 아니 그게 아니고. 아 이게 아니었습니까? 그게 각자 선호하는 아니 그게 아니고 방향이 있으니. 그게 아닌 게 아니라 내가 말을 잘못했네. 아이 뭐 그런 거 갖고 상처 안 받습니다. 뭐 하루에도 댓글 상처 뭐 그러면 뭐 어차피 여기 받고 저기 받고 이렇게 되겠네요. 방송 못 하시죠? 아 예, 괜찮습니다. 뭐 우리 차티스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아야 그게 아니고 제 얘기는 네. 우리 제리 형 성격에는 저런 종목들은 답답해서 손 못 댄다는 얘기지. 어, 하루에 뭐 그렇죠. 많이 뭐 2, 3% 오르면 급등하고 이러는 거 갖고는 안 되는 거지. 2, 사실 3%, 진짜 2, 3, 대형주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2, 3% 지금. 갖다가 한 30분이나 1시간 내에 승부를 봐야 되는 종목들로 아우 좋게 보니까 딱 한 종목 있네요. 뭐 있을까요? 접해본 거? 네, 네. LG화학 좋아. 요거 보이고요. 네. 제이시스 메디칼 제이시스 메디칼. 네. 네. 이거 보이고요. 그거는 제이시스 뭐 메디칼이 하는데요? 제이시스 메 혹시 하이프라고 들어봐? 하이프? 히프? 시총이 6천억이고요. 네. 여자들은 아마 다 알 겁니다. 하이프? 하이프 RF. 사모님한테 사다 드리면 이쁨 받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네, 살 수 있는 가격이 살 수 있는 가격이 아니고요. 이거는 네. 집에다 해드리면 돼요. 아니 다행히 이게 설명해 줘봐요. 뭔데? 아,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고급 미용 그 피부샵에서 쓰는 의료용 기기예요. 기기, 네. 기기인데 이게 이런 게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그 피부과에 갖다 놓은 피부과에 그 가서- 기계를 갖다 내가 아내한테 사다 주라고요. 살 수 없는 가격. 그 네, 여튼. 제가 좀 오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런 종목들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기계가 한번 들어가면 그게 그쵸. 고가니까 매출 단위가 끊기잖아요. 소위 노래방처럼 노래방 기계가 들어가 나면 추가 매출이 없는 거잖아요. 소모품 비중이 더 높아요. 맞아요. 아, 이제 레이저를 쏘거나 얼굴에 다는 카트리지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소모품 것들을 비중이 계속 그러니까 하죠. 이 보면 기기 매출보다 기기 매출이 한 40%, 소모품 비중이 60%예요. 이런 기업이 정말 왔다요. 이런 기업이 왔다요. 저런 기업이 혹시 소장님 어디 견적 좀 보자. 혹시 리프팅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그 필러 한 방으로 딱 끝내시고 여기 리프팅으로 이렇게 쫙 힘드시겠죠? 네. 리프팅 말고 요새 여도 뭐 실 까는 게 뭐 있다면서요? 실폼, 실 스칼렛, 네, 뭐 실폼. 그런 거 네, 말하는 거 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보다 이제 레이저 같은 거는 더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요즘 레이저,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네. 요즘 레이저는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요즘 그러니까 비침습을 더 선호한대요. 그러니까 약간 뭐 일단 뭘 해도 레이저 시술하게 되면 일단 냄새가 역하다든가 아니면 뭐 진짜 많이 아프다던가. 그렇죠 아프다든가 이게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네. 이런 것 좀 그나마 덜 아프대요 이게 그러니까 이뻐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RF가 이제 고주파라든가 초음파가 하이프 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그걸 저눈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약간 리프팅의 효과를 예, 줄 수 예, 있는. 예, 예. 네. 와 우리 앵커님은 아셔도 되겠다. 왜요? 워낙 타고난 본스 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이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통 이제 아까 제이시스 메디칼이나 뭐 클래시스 뭐 네. 이루다 비올 원텍 이런 회사들이 쭉 나오는 게 또 일단은 마스크 벗는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 리오프닝에 대한 네. 효과도 있겠는데 가장 한국이 또 강점으로 딱 거기 전 세계에서 미용에 대해서 생각보다 진심인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인가요? 남미 쪽에 어. 브라질이랍니다. 아 그래요? 네. 전 세계 성형 수술 비율이 가장 높고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 메디톡스 매출 1위가 브라질이고요. 그래요? 예.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그 지금 브라질 가면 한인타운이 있어요. 그분들이 뭐했냐면 옛날에 가발 수출하셨던 분들이에요. 브라질에 가발 수출하고 그 뒤에 이제 그 가발 수출이 끊기니까 의류 수출하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 성형과 어떤 미용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갖는 나라가 브라질입니다. 거기를 뒤흔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거기서 이제 점유율과 함께 나타나는 시작.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이 회사들 볼 때 보면은 그 관세청 수출 데이터 볼 때 HS 코드 쪽에서 그 지역별로도 보지만 해외 쪽으로 나왔었을 때 보게 되면 대부분 많이 잡힌 게 남미 쪽에 브라질이 그걸 알고 그 다음에 역추적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쪽에서 이제 성과를 내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거기서 잘한다 그러면은 알려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게 제가 보기에는 초기에 저희가 예전에 그 화장품이 홍콩에서 뚫면서 이제 그게 나가기 시작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넘어갔던 이런 초기 효과라고 생각하게 되면 네. 화장품보다 성장성이 더 높은 쪽이 이쪽이 아닐까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주가는 그 수출 데이터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고 있다 보니까 네. 특히 개인적으로는 루트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일산에 있는 회사인데 예. 일산 사세요? 아니 너무 TMI를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뿌리셔서 강남이라고 하실 줄 알았나요? 예. 아니요 뭐 네. 네. 근데 네. 루트론이 네, 이 회사가 처음에는 그쪽이 아닌데 이쪽을 개발하기 시작해서 그쪽으로 바뀌기 시작했던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나오면서 이제 보여주는 걸 보게 되면 성과 대비해서 진짜 주가는 싸다고 보여져요. 근데 항상 이 주식은 다들 이제 트레이딩만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출렁임이 되게 심하더라고요. 수출 데이터 따라서. 그래서 그거 빼고 나서는 그냥 꾸준하게는 쌓여가는 레퍼런스하고 성과 보게 되면 저런 저 골드만삭스에서 관심 가질만 해요. 저런 성과 보이는데 ROE 보게 되면 대부분이 한 40% 50%다 찍힙니다. 아하. 네, 이런 것들 관심 가져야죠, 솔직히. 네, 실적이 실제로 찍히는 네. 야, 근데 그 말이 참 재밌네. 다들 트레이딩만 하려 그런다. 네. 아니 난 오늘 이 표현이 재밌더라고요. 저기 짐 크레이머가 네. 네. 저기 지난 주말에 방송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 저 기술주 가지고 저 갬블 하지 마, 도박하지 마 이러면서 이 보세요. 지금 못 네. 보여드려서 그런데 짐 크레이머가 설명하기를 네. 왜 월요일 날에 테크 랠리 was tradable but not investable. 트레이드블은 한데 인베스터블 하지는 않대. 안타. 요게 트레이드블 but not investable. 여기서 내가 딱 어느 분이 얼굴이 그냥 정광석화가 지나가더라고. 절대 투자는 않고 트레이드만 하시는 분이 계셔. 누굴까요? 그런 분이 계시고.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니, 이게 트레이드도 투자의 한 종류입니다. 그럼요. 요만큼 차지하겠지만. 그럼요. 네. 훌륭하죠. 그나저나 오늘 우리 차 소장님 잘못하면 이거 자료 다 못 볼 수가 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것도 한번 짚어주세요. 네, 저 뭐야 SK온. 실컷 저기 뭐야 그거 한다더니만 포드하고 한다더니 왜 또 그 전에 증권사 신용 제도 개선 네. 그거부터 증권사 볼까요? 신용? SK온부터 얘기하죠. SK온 같은 경우 네. 이게 아직은 뭐 확정된 건 아니고요. 포드가 이제 튀르키예에다가 이제 SK온하고도 MOU를 맺었다가 네. 이게 이제 LG에너솔루션을 MOU를 맺겠다라고 이제 블룸버그에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확정된 것은 아닌데 실제로 한국 와서 둘 다 만나고 갔다고 하죠. 포드는 지금 네. 이제 그 심지어 CLTL하고도 지금 미국에 공장 지으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포드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다 깔아놓을 필요가 있죠. 여기 다 찔러보네. 다 찔러보는 거죠. 포드 입장에서 다 찔러보고 다 이제 데리고 오고 다 포드 입장에서 제일 느긋하죠. 그렇죠. 정말 밑에 답답한 거는 자기가 발주할 LG에너솔이나 건데. SK온이죠. 네. 뭐 이런 쪽이니까 뭐 예상됐던 부분인데 이제 뭐 그 부분보다는 중요한 것은 지금 SK온 상태가 자금 상태가 좀 나쁘다라는 거예요. 2020년에서 지난 분기에 5천억 지급했고 저희가 이제 잊고 있었던 건데 그렇죠. 둘이 소송 이 자료를 좀 이렇게 정리를 잘못하셨네. 제가 보내드린 거랑. 아무튼 네. 어쨌든 뭐 1조 원 소송해야 되는 거요. 여기서 보면 1조 원 소송해야 되는 거 지난 2021년에 5천억 줬고 이번에 5천억 줬고 네. 그다음에 2023년부터 러닝 로열티를 1조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게 소송 결과인데 그래서 누적 금액이 1조 원이 될 때까지 연 매출의 1%를 로열티를 지급해야 되는데 SK온이 이제 올해 10조를 넘어갈 것으로 보면
내년 초에 또 1,000억 지급하면서 계속 현금을 지급을-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계속 나가야 되기 때문에 SK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미국 내 뭐 하우 뭐 수율도 지금은 잘 안 나온다 그러고 조금 답답할 거예요. 지금 원래 올해 2023년 상장 처음에는 얘기했다가 지금 안 2026년으로 한다고 미뤄진 하죠. 상태인데 굉장히 자금이 좀 빡빡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끝난 거죠. 이제 위에 1조는 이제 주고 끝난 끝났고. 거지만 계속해서 네. 1조 줄 때까지 1%씩 1%를. 계속 띄워줘야 되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네. MOU 우리 저 뭐야 인포맥스 라이브 2022년 그 어록 중에 히트작 하나가 그거 아니에요. MOU가 모유 아니에요. 어? 이게 MOU면 이 말만 이러다가 끝날 수도 있는 거네 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게 중요한 비하인드가 네. 제가 보기엔 결국 그거 같아요. SK온이 수율이 안 나와요. 수율이 안 네, 나와.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솔직히 포드가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급한 게 아니라 포드가 급해요 지금은. 포드가 급하고 GM이 급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포드 F150 라이트닝이라고 있거든요. 네. 예전에 랩터라고 하는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4명 타고 뒤에 픽업 트럭 있는 이거 미국에서 진짜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런 차 많이 타죠. 네. 근데 이번에 150 라이트닝을 주문을 받았더니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전기차 쪽에서. GM은 험머 EV. 험머 아시죠? 그 군대에서 타는 그 높은. 예. 그걸로 EV를 만들었더니 이것도 예약이 쫙 들어옵니다. 어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뭔가를 패서 만들어야 되겠는데 지금 이거 유럽 쪽에서도 예약 대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해야 되겠는데 지금 SK온 가지고는 뭔가를 해보려고 했더니 수율이 안 맞아요. 지금 아직까지 50% 60%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네. 중국 업체까지 다 합쳐서 수율 가장 높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안서. 지난 사업 보고서에서 97.3% 나옵니다. 와. 이 정도로 수율 나올 회사면은 솔직히 기술력은 진짜 SK온이 솔직히 약간 어설프게 따라다 보니까 저런 거 다 SK한테 소송당하면 안 되는데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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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도요타 같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 1위 회사도 네. 찾다 안 되다 보니까 그냥 LG 에너지 솔루션을 하려고 가야겠다. 합작법인 세울 이 과정까지 나오다 보니까 기술은 솔직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꽉 잡는 게 맞죠. 맞는데 이제 이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확대가 되느냐? 이거는 예전에 소장님 말씀하셨던 새로운 전기차 쪽 나오기 시작하면서 계속 확산되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결국에는 북미 쪽에서 딱 세팅을 해놨다라고 네. 되면 가장 큰 메리트죠. 바로 네. 할 수 있으니까. 네. 뭐 좀 쓸데없는 소리 같지만 네. 아까 GM의 그 뭐 높은 그거 트럭 험머 EV 라라라님은 험비라고 쓰셨고 험빙 아르타크 세르크센스님은 험머라고 쓰셨고 제가 알기로는 좀 디테일하게 그게 뭡니까? 험비 아닙니까 혹시? 험비는 군대에서 쓰는 걸 험비라고 그게 그러잖아요. 험비고 지금 뭐라고요? 험머 죄송합니다. 뭐 대충 뭐 HUMMER 뭐그 정도? 네네네. 어? 네. 이거 보통 저희가 이거 연비 그냥 가솔린으로 타게 되면 뭐 3km가 나온다면서요 이게. 저 또 썸머타임 할 사람이네. Summer, Hummer, you know? Sorry. 오케이. 자, 그럼 SKO는 대충 그 정도. 일단 마무리를? 수율이 문제다 해서 네. 그냥 훅 보내버리네. 제 지금까지 본 결과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신용거래. 네, 이거 이어갈까요? 하실 분들 별로 저 제리 형 말고 이 중에 신용거래 할 만한 사람은 없는데 이 방에. 신용이 그렇게 안 좋으세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간땡이가 작아갖고 신용 잘 못 쓰겠더라고. 예, 예. 이게 이제 금융감독원 그 자료가 어제 나온 건데요. 네.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공시제도를 개선해서 우리가 이제 증권사가 이제 신용 공시를 이렇게 했던 것을 대면과 비대면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현행에서는 그냥 기간마다 얼마씩 낸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100만 원 융자 시 구체적으로 얼마가 되는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냥 뭐 몇 프로다라는 것보다 얼마 내야 됩니다. 그러면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네. 근데 중요한 것은 대면과 비대면에 이것 중에 정말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뭔가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공시된 내용 말고 네. 증권사에서 협의 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신용이자. 협의 수수료. 예,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비대면으로는 절대 안 이루어지고요.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건 증권사마다 다르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될 거. 그럼 좀 싸집니까? 뭐라고 제가 얘기 못하죠. 저는 증권 직원이 아니니까 지금. 싸져요? 대면으로 그거 하면 이런 거 얘기 드려도 되나요? 네. 이거 큰일 나는데 그 증권사 영업 직원들한테 뭘 매봤는데요? 되죠. 근데 그냥 가서 해달라면 안 되고요. 안 되죠. 예. 그냥 가서 해달라면 이제 단위가 크던가 뭔가 이제 다른 반대급부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신용이자 굉장히 놀라운 게 아까 얘기한 그 증권사 리포트를 또 보면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수료 수입이 23%가 박살이 났어요. 네. 신용이자 수입은 몇 프로 줄었을 것 같습니까? 4분기 동안에. 23% 줄었으니까. 수수료 수입이 23% 줄었는데 시장 거래 대금은 7%가 줄었고요. 네. 그럼 신용 이자 수입은 몇 프로 줄었을까요? 전분기 대비해서 그것도 뭐 한 20-30% 줄었나? 반토막? 4% 줄었습니다. 신용은 그대로 끌고 간다라는 거죠. 신용을 터는 게 아니고. 신용을 터는 게 아니라 신용을 그대로 끌고 가기 때문에 신용이 무서운 게 뭐냐면 한번 물려서 끌려가면 끝까지 연체 낼 때까지 끌려갑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터는 순간 내 손실을 확정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용이자는 4%밖에 안 줄었습니다. 그래서 신용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묶기 시작하면 답이 없죠. 굉장히 그러니까 신용을 많이 쓰시려면 강세장에서는 그나마 희망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제 이자 물면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곽성진 점장 나왔을 때 보여줬듯이 10% 넘게 이제 다 모든 증권사 10%로 다 올려버렸잖아요. 10%씩 내면서 10% 수익이 나는 게 10% 빠져 있는데 이자까지 10% 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배로 손실이 나는 거네요. 근데 이거는 기간이 정해져 있죠. 90일. 90일 지나면 리볼빙이 안 되면 청산이에요. 그렇죠. 애니타임 트레이더블하고 애니 종목 트레이더블한 분이다 보니까 지금 이 우리 이런 얘기가 별로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시나 보네. 아주 뭐 여유롭게 뭐 이렇게 하고 계시네. 제가 그랬었어요? 진짜 죄송해요. 아이 그거는 아니고 제 주인은 네. 신용을 써도 됩니다. 써도 되는데 딱 이틀 안에 끝내세요. 이틀 안에? 네, 이틀 안에만 이게 되게 힘들어요. 그게 물리면 이틀 안에 못 끝내잖아요. 사람 마음이 그게 되나요? 그래 되나? 끝내려잖아요.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말하는 사람 저쪽인데. 아니 말은 저렇게 하는데 그게 잘 되나 싶어가지고 이틀 안에 끝내라. 실제로 가능한가가 궁금하신 거죠? 이틀 안에 끝낼 종목을 들어가셔야죠. 아니 그게 그건 말대로 알수 잘 없죠. 되냐지. 안 돼요? 네. 할 말을 잃게 되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극점에 사시라는 얘기죠. 어? 극점에. 극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팅해 볼 자리 매매하시다 보면은 내가 이 자리에서는 이자 매매를 몇 번 쭉 하다 보니까 와 이게 승부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 보이는 라고 하는 자리가 네. 오면 그런 때는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별 매매를 다 해본 게 뭐냐면 지금 김일수 대표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되는 게 저는 그런 경우 때는 미수로 질러요. 미수로? 그러니까 3배까지 주식을 살 수 있으니까 네. 일단 미수로 사요. 이틀을 보고 들어가는 거죠. 미수는. 네. 이틀을 보고 들어갔는데 이게 잘못해서 물렸어. 그럼 이길 정정을 해서 신용으로 바꿔요. 네. 모르시 지금 이런 얘기 뭔지 모르죠. 네, 신용을 잘안 이길 정정 그러니까 증권사 브로커들은 아는 얘기예요.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펀드 매니저는 절대 모르는 얘기예요. 이길 정정을 해달라고 그러면 네. 증권회사에서 감사실에 전화를 하고 감사실에서 오케이가 나오고 지점장 승인이 나면 거래소에 연락을 해서 거래소에서 내 원장을 바꿔줘요. 그래서 그게 신용으로. 신용으로 지금 넘어가는 건가요? 우리 4명 다 한 비춰줘 보세요. 차 소장님 심각한 얘기하는 중에 각자 누가 알아듣고 누가 못 알아듣는지 표정을 봐야지. 예. 알아듣죠. 나는 결제되기 전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증권회사 브로커 이게 실전 매매에서 쓰는 거예요. 네. 이길 정정을 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업무팀에 얘기해가지고 지점장 승인 받아 감사실 갔다가 내려와가지고 거래소에 이길 정정 신청서를 내면 이길 정정이 되면서 내 미수가 신용으로 바뀌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게 트레이딩을 하는 게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 치열하게 이 장에서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좋은 종목 사서 길게 가져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개인 투자자들은 실전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해요. 수익성 지킴이님 감으로 극점을 찍어야 해요. 그리고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내 반응이 답답하셨는지 사과나무 21님 네. 틱의 세계를 아셔야 그러시죠. 제리님은 역시 센스쟁이라고 지금 참 쉽죠. 올라왔는데. 프린스 하이넬님 어때요? 참 쉽죠. 참. 근데 보통 일반 만약에 매매한 지 한 2년 됐다. 네. 이런 분들도
1년에 한 두어 번 와요. 그 느낌이. 그러니까 그런 내가 그러니까 보는 종목들이 딱 정해져 있고. 그렇죠. 네. 만약에 솔직히 이번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네. 솔직히 그거를 해도 이런 표현을 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게 보통 보면 그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줄줄줄줄 흐르다가 이거를 말아먹는 이런 변화가 한번 딱 나올 때 이런 때는 좀 가슴 뛰는 이런 거뭐안 네, 죄송합니다. 예, 네. 그런 때는 된다. 그런 때 만약에 그러면 뛰는 거 확인했다라고 생각해서 근데 보면 이걸 어차피 그날 뭐 7%가 올랐다라고 네.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베팅해도 되겠는데라고 하는 느낌이 오는. 수급이나 모든 걸 봤었을 때 된다고 하게 되면 거기서 만약에 신용 썼다고 보세요. 한 중반부터 3% 올라가면서부터 썼다고 보세요. 네. 그럼 종가까지 해서는 그래도 4%라고 하게 되면 신용까지 들어가게 되면 내 결과는 8% 수익입니다. 이런 아니 그 지금 이 대목에서 네. 우리 지금 라이브 채팅창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애청자분들도 좀 의견을 적어주시고 네. 우리 차소장님 이럴 때 내가 진짜 정체성 혼란이 오거든요. 우리 이제 방송 벌써 이 인포맥스 라이브에서 이 톰과 제리로 해갖고 이렇게 같이 한 지가 벌써 얼마 됐습니까? 제리 형 저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좀 이상해요. 뭐가요? 지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걸 지금 무슨 찌라시도 아니고 이게 연합뉴스 경제 TV인데 그러니까 실전 트레이딩에서는 네. 아.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신용을 써서 움직이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슴이 뛰는 때가 있을 때는 한 번쯤 베팅해봐도 된다. 하지만 이틀 넘기지 마라. 이틀 넘겼을 때 만약에 그게 못 간다고 그랬으면은 내가 잘못 본 겁니다. 인정해야 돼요. 정리하고 그냥 다시 그거 회복할 때까지 또 가만히 열심히 다른 것들 찾아봐야 되겠죠. 근데 내가 관심 종목에 10종목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중에서 한두 종목은 변화가 올 때 아니면 시장이 만약에 또 낙폭이 컸었을 때 와 이때는 한번 좀 들어가 봐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쌍꺼풀을 진하게 하고 얘기를 하시면 이런 비유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유명한 그 자동차 경주 대회 있잖아요. F1? F1 네. F1. 지금 김일수 대표는 F1 선수예요. 이런 비유가 맞겠죠. 그러네요. F1 네. 선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맞죠? 정체된 고속도로에서 내가 빠져나갈 수 있어. 아니다 싶으면 난 쓰면 돼. 근데 많은 99.9%의 사람들이 F1 선수가 아니잖아요. 시내 도로 달리죠. 거기엔 초보 운전자도 있고요. 네. 정말 뭐 경찰차만 보면 제 지인 중에 경찰차만 보면 브레이크 밟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 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시장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시종 쓰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시종 쓰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네. 어려운 이야기네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물론 뭐 흑점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불안할 때가 저점입니다. 그만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불안이 최고로 가실 때가 그때가 저점입니다. 그거는 당연히 맞는 이야기지만 네. 그게 실제로 손이 나는 나가냐. 최고라는 게 네. 어제도 불안했고 오늘도 불안했고 일주일 전에도 불안했고 이게 최고점인지 고민하다 또 보이지.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 주가 딱 올라가니까 불안감은 사라지고 참 이 심리의 그 끝을 잡는다라는 것은 네, 말과 행동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지금 민준 보통 그러잖아요. 터지셨어요. 무슨 내용을 보셨길래 그런 내용이 터지셨을까요? 부흥님 가슴이 맨날 뛰는 사람도 있는데요. 저는 이런 비유를 갑자기 잠깐만 차소장님. 흙에 살리라. 네. 투자 방송이 아니고 투기 방송. 하늘 아래서 야수의 심장 타짜. 신나라님 가슴이 뛴대잖아요. F1 선수는 가슴이 뛸 수 있죠. 네. 차 소장님 그래. 이어갈까요? 아니, 저도 이제 그냥 뭐 추가적인 비유라 별로 그렇게. 해보세요. 궁금합니다. 비유- 오래간만에 네. 우리가 배가 불러도 그래 나와야지 그래. 배가 불러도 들어갈 때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가 부르다라는 한계가 없는 거죠. 배가 부르다라는 것은 배가 부른 건데 네. 맛있는 게 또 있으면 또 또 먹어. 먹게 되니까 위가 또 또 먹고 늘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배가 불렀으니까 수저를 놔야 된다? 이론은 맞죠. 네. 근데 앞에 맛있는 거 있는데 어떻게 수저를 놔? 못 놓죠. 못 넣죠. 진짜 고기 먹고 배가 이렇게 부른데도 냉면을 시키길래 야
했더니만 냉면배 따로 있죠. 냉면 먹고 나면 아이스크림도 먹어야죠. 그럼요. 냉면 끝나고 커피 마시고 그렇죠. 케이크에 아이스크림 먹어요. 먹어야죠. 그 위장과 12지장 그리고 저 소장 대장까지 그 음식물 쪼개진 그 빈 공간으로 냉면 집어넣는 육수가 거죠. 채워줘야 된다 이거야. 지금 김민수 대표님은 거의 지금 오열하고 계셔가지고. 참네. 먹을 거 위에 나오면 너무 좋아가지고요. 아 예. 그러니까 심리 지표는 객관적인 지표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PBR이 1 이하니까 살아. 0.8이니까 살아. 근데 지금 저기 뭐야 그 극단적으로 0.2짜리 기업도 있잖아요. 그럼 0.8에서 0.2까지 내려오면서 다 살아 했는데 0.2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네. 우리가 주식시장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지하 2층이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 12층까지 있더라라는 얘기처럼. 이 심리는 이게 상당히 이게 쉽지가 않은. 설명하기도 힘들고. 근데 이게 숫자로 네. 나오니까 마치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오해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야 진짜 참 이런 얘기에 네. 혼내실 만도 한데 네. 다들 동참해 주시네. 자면서 먹는 것도 가능해요. 수익성 지킴이는 뭐 자면서 먹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시고 마포 거사님 오늘 왜 먹는 이야기 안 나오나 싶었다 하시고 그런데다가 지하 10층 경험하신 분도 있다고 지금. 홍규 강님의 이 말씀은 좀 그러네. 지금 제리가 우리를 꼬시는 거임. 단타의 세계로. 아니 절 그렇지 않고요. 강의 한번 해볼까요? 아니 그러면은 네. 우리 일부에서 저기 김학준 센터장님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주가가 그렇게 비싼 레벨도 아니지만 그렇게 매력적인 레벨도 또 아니다. 아니다. 싼 것도 아니다. 또 우리가 지난 9월에 봤던 뭐 2150대 그 근방의 저점을 더 살짝 내려갈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정도의 그 가능성도 열어두자. 그리고 우리는 뭐 한번 이러다가 계속해서 기는 횡보하는. 양이 더 많다. 네. 그리고 또 개인들이 막 흥분해서 개인들 돈이 확 들어오고 나면 늘 역사적으로 기억하고 끝은 안 있죠. 좋았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슬슬 생각이 나는데 웃자까요 지금 약간 2350 코스피 2350과 코스닥 700이라는 거는 뭐 종목 하시는 분들한테 지수는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딱 막힐 레벨에서 막히고 있어. 그렇죠. 예? 네. 웃자까요 여기서 이거 봐 1월 효과 이 정도로 하고 또 살짝 비중 줄이고 다음 기회를 볼까요? 아니면은 뭐 FMCT까지는 못 먹어도 그냥 들고 갈까요? 두 분 견해. 굉장히 뒤집지고 있을 생각입니다. 굳이 여기서 지금 내가 배팅을 하려면 지금 오히려 스윙 트레이딩 하긴 좋죠. 대형주들이 이렇게 스윙? 이렇게 움직일 때는 스윙가 좀 안정적으로 스윙까지 대형주 같은 거 2, 3일 갖고 넘어가는 전략도 통용은 돼요. 나쁘진, 네. 근데 굳이 그런 거 아니라면 네. 그냥 저는 뭐 그냥 좀 기다리겠다. 다다음 주에 있을 설 연휴도 좀 챙기고 친지 가족들도 좀 챙기고 네. 설 전에 현금 챙기겠다. 그렇게 좀 하는 것도 그래야 다음에 또 용돈도 이제 주고. 다음에 또 붙을 때 정말 붙지. 아. 이게 여기서 기력을 소진해 버리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싸울 때 내가 배가 고픈데 괜히 뭐 몇 개 커피 마시다가 정말 밥 먹어야 될 때 돈 떨어지는 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커피는 배도 안 부른데. 메인 못 먹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렇죠. 커피 뭐 맨날 먹어봤자 에피타이저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네. 배도 안 부른데 그런 거죠. 어떠신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 짧게 매매하세요. 아직 들고 갈 때는 아닙니다. 짧게 네. 매매하라. SK 하이닉스 잘 보시고요. 잘 보라는 의미가 뭐예요? 저런 패턴을 조심하자. 조심하자. 네. SK 하이닉스 같은 패턴을 네, 네. 그거 그냥 지금은 다 긴가민가요.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그죠. 거 막 아니야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바닥지고 쭉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상입니다. 뭔 말이에요 그게?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좀 아니, 쉽게 말씀해서 그냥 이렇게 쫙 안 올라갈 것 같다. 네. 그냥 쫙 안 네. 올라갈 것 같다. 네.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 이 말씀 혹시 이렇게 그거 있습니까? 지금 아까 마이바흐님 말씀이 하나 보였는데 네. 빨리빨리 찾아야 되는데 마이바흐님이 뭐라고 마이바흐님이 하셨나 하면은 소장님 1월 초 폭등은 옵션 가격에 설계되어 있었어요. 다 보였어요. 이 댓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무슨 멘트 같습니까? 꼬시는 것 같습니다. 옵션 가격에 설정되어 있. 그래요? 이상입니다. 짧게. 내가 다 알지.
잘 모르 뭐 해줄 말은 별로 없고 잘 모르는데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이상입니다 하면은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아 시간이 없고 좀 자세히 이상입니다. 네. 그래요. 다영 씨 이제 두 분 보내드리고. 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YG강제연구소 차영수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